저는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느리다, 개 이름을 모른다, 기존 학원에서 잘못 배웠다, 산만하다 라고 규정짓고 낙인을 찍는 마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이 아이를 위한, 이 아이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끌어줄 수 있을까, 이걸 두고 고민하는 교사였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전주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악학원에서 근무하면서 많게는 300명이 되는 아이들, 그리고 15에서 20명 정도의 선생님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사 교육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도 가장 많이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주은이라는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지 더 진솔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참 본능적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영리하고 얕다고 해야 할까요? 어린애가 영악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계산된 행동보다는 진심이 더 잘 통하고 납득할 수 있는 명분들이 뒷받침해 주어야 어른들의 말에 지도력이 생기는 것이기도 해요. 이런 아이들의 특성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좀 더 확실하게 권위를 유지하고 마땅한 기준을 지켜가면서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면 그 특성으로 인해 더 좋은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영상으로 전달드리는 내용은 제가 신입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시기에 꼭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기 위해 교육자로서, 어른으로서 권위를 잃지 않고 학부모님들과 한 배를 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들이 처음 학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학원에서는 신입인 신분이라고 해도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는 명백한 교사입니다. 학부모님한테는 내 아이를 맡긴 교육자, 아이들에게는 나를 가르치는 어른. 이 포지션을 아주 잘 기억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1번, 학부모님들과 진심 어린 소통. 2번, 지도하는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 3번, 집중할 수 있는 정돈된 교육 환경. 듣고 보니 너무 당연하고 뻔한 내용이죠. 근데 어머님들 음악학원 보내시면서 이 3가지 모두 충족되시던가요? 아마 아쉽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위에서 말한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1번, 학부모님들과 진심 어린 소통. 그냥 소통이 아니라 진심 어린 소통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학부모님들께서 우리를 믿고 아이를 보내주신 거고, 당연히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가장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원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레슨은 전임 강사나 파트 강사가 하고 상담은 원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아이에 대해서는 아이와 직접 관계를 맺는 선생님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학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교사라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에 대해 교사의 입장에서 학부모님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교육하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학원 생활과 태도를 학부모님과 공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늘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는 않고, 그런 부분을 학부모님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보통 원장님들께서 대신 상담을 진행하시죠. 예를 들어 오늘 다소 산만했던 태도 때문에 해야 할 몫을 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 너무 산만해서 라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되면 학부모님께서 속상하실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이의 부족한 면을 타인에게서 적나라하게 듣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신입 선생님들은 아직 학부모님들과 소통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단어 하나하나의 표현이 정제되지 못한 채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무 산만해서 보다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또는 오늘은 집중하기 조금 어려워해서 와 같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마음에 걸리지 않을 유연한 표현들로 왜곡 없이 아이의 학원 생활을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모습에 대해 언급하게 됐다면 반드시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한다는 교사의 지도 방안을 같이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시선이 계속 분산되기도 했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주변에 있는 물건을 좀 더 치우고 아이에게 적합한 레슨 환경을 마련할 생각이고요. 한 번에 많은 걸 요구하기보다는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 공부방에는 조금 더 정돈된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아이가 집중을 오늘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아이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이 부분을 알아주시고 교육에 동참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다 보면 차츰 신뢰가 쌓여서 교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해도 그게 아이를 위한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을 학부모님도 알게 되시고, 그때 부모와 교사가 더욱 같은 방향으로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이끌어주는 교육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신입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이 아이에 관해 질문을 하거나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때 본인이 무언가 잘못해서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컴플레인을 거시려고 묻는 거라고 느끼고 겁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겁을 먹고 솔직하지 못한 대답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엘 사권은 언제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할게요. 물론 사권으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또는 우리 아이가 진도가 좀 느린 편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물어보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1권이나 2권을 배우는 속도보다 3권이나 4권을 배우는 속도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재 넘어갈 때 미리 설명해 드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설명을 못 들으신 경우에 1, 2권은 이쯤 넘어갔던 것 같은데 3권은 안 끝나네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런 이해 없이 어떻게
어떡하지? 진도 느리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라고 해석하고선 어머니의 요구를 맞춰드리고 싶은 마음에 2달은 더 배워야 하는데 어머니 다음 달이면 넘어가요 라고 사실과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가 보게 됩니다. 다음 달에 넘어간다고 말씀드린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진도를 나가는 게 주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와의 레슨에서는 절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실력이 찬찬히 쌓이고 올바른 연습 루틴이 잡히고 난이도가 올라가도 흥미를 계속 끌어내주면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연주를 요구해도 아이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근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도는 알아서 따라와요. 이런 근력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아이마다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질문을 방어적인 자세로 해석하고 순간을 모면하려는 대답을 하기보다는 현재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해소시켜드리면서 적절한 아이의 지도 계획을 공유드리는 방향으로 언제나 진솔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솔하게 소통하려면 아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아이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지도할 거라는 자신만의 교육이 확실하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방향대로 아이와 시간 보내는 걸 꾸준히 보여드리면서 학부모님과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소통을 하면 교사도 책임감이 강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로가 힘을 모아 선순환을 그려가는 양질의 교육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도하는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 교사라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온전히 잘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지도할 때 교사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자질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좋은 학교를 졸업했는지보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은지가 아이와의 레슨에서는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걸 잘하는지, 어디를 유독 어려워하는지, 뭘 할 때 가장 흥미가 올라오는지 같은 것들은 다 관심과 관찰을 통해 알아가는 요소들입니다. 관심이 많을수록 아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열쇠들이 생기는 거예요. 잘 따라오는 아이에 대해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조금 뒤처지는 아이에 대해선 어물쩡하게 된다면 아이와 더 연결되려는 노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선생님 스스로가 아이와 연결이 잘 돼 있고 이 아이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싶다는 확신이 있어야 위에 1번에서 언급한 학부모님과의 소통에서도 진실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원장님이든 부원장님이든 학부모님이든 옆반 선생님이든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가 요새 주은이 어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막힘없이 그 아이에 대해 술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주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때에 따라선 학부모님께 아이를 파악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이에 대한 관심으로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면 학부모님들은 기꺼이 대답을 해주세요. 내 아이에 대한 관심이니까요. 아이를 왜곡 없이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는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집중할 수 있는 정돈된 교육 환경.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 잘 안 되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부분이에요. 한번 복잡하고 우왕좌왕한 교실을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집중력이 우수한 아이라 해도 본인의 몫에 온전히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원의 규칙과 규율을 알려주고 그 규칙을 충분히 인지를 했는지 챙겨주고 아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바른 방법과 단계를 반복적으로 지도해줘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방과 옷을 제 위치에 정돈되게 정리하기, 책꽂이에서 진도카드와 교재를 찾기, 빈 연습방으로 가서 연습하기, 연습 다 한 교재는 어떤 위치에 두기, 연습실이 없으면 책상에 앉아서 이론 문제 풀기, 다 푼 이론 문제는 채점하는 곳에 두기. 이런 동선과 정돈에 대해 알려주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실의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훈련이 잘 된 아이들, 그런 반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고 배우며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돈된 교실 환경에 적응하고 그 루틴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게 돼요. 제가 말한 분위기처럼 교실 내에 교통정리가 잘 돼 있어야 연습하는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 레슨 받는 친구들이 뒤엉키지 않고 자신의 몫을 온전히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이 학원에 처음 와서 적응하는 1, 2주일 동안에 가장 공들여서 가르쳐줘야 하는 부분들이고 레슨은 그 다음입니다.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100을 할 수 있는 아이도 80분이 못하고 동일한 교육이 들어가도 아이의 성향에 따라 그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등 시기는 특히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태도가 잘 형성되는 것이 중요해서 음악학원이지만 저는 이런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이들에 있어서 진심으로 올바른 교육의 중요성을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지 항상 고민하고 꾸준히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 역시 계속 배운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양질의 경험을 얻어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지도하다가 조금 막히거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나 마음처럼 생각처럼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언제든 같이 풀어나가며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같이 키워나가고 싶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힘이 납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진지했죠? 선생님들과 교육 얘기를 할 때만큼은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요. 아이들에겐 정말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누가 끌어주고 어떻게 이끌어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낀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말랑말랑함, 초롱초롱한 눈빛, 정말 예의가 바라지는 그런 태도들.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 함께 힘을 모아봐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